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회전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회전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회전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요. 각 위치, 각 변이, 각 속도, 각 가속도를 이제 정의할 겁니다. 각 위치라는 것은 어떤 처음 기준선으로부터 어떤 특정 위치가 돌아가 있는 이 각도, 세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만큼,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요 호의 길이가 s라면, 그리고 이 위치가 중심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라면 s는 r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세타, 즉 중심 기준점으로부터 돌아간 각도 세타라는 것은 r분의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변이라는 것은 어떤 각 위치가 변한 정도인데, 자, 우리가 처음 위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 나중 위치 여기까지 왔다면 뭐예요? 이 각도, 요 각도가 이제 각도 돌아간 각도죠.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델타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 각 위치에서 처음 각 위치를 빼주면 돌아간 각도, 변한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각속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죠. 그래서 어, 평균 각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어떤 특정한 시간 간격 동안 돌아간 각도를 각 위치가 변한 정도, 즉 돌아간 각도를 나눠주면 되고, 순간 각속도 오메가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간일 때에 돌아가는 그 순간의 속도이기 때문에 얘를 델타 t가 0으로 보내면 d세타 dt가 되게 되죠. 각 가속도는 이러한 각 속도가 변하는 정도, 특정한 시간 간격 동안 가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각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평균 각가속도죠. 그거는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로 하면 되고, 이제 알파, 어떤 특별한 순간에 각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d 오메가 dt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뭐 우리가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하고 그 형태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가속도가 일정한 강체는, 자,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 있죠? 이제 그 식의 형태하고 똑같은데, 해당하는 게, 우리 변이의 S에 해당하는 게, 세타고, 그 다음에 각속도, 어, 속도 V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고, 그 다음에 가속도 A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각가속도 알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저희 두 개 비교를 해놨죠. 자,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전 운동하고 병진 운동, 즉 직선 운동하는 어떤 물리량의 어떤 관계를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게 이 물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S만큼 돌아갔어요. T라는 시간 동안, 또는 그렇게 봐도 되지만 이 시간일 때. 요 순간 속도가 dt, ds,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얘가 이동하는 어떤 거리가 dt분의 ds인데, 아까 s가 r 세타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r은 일정하니까, 자, r을 빼주면 dt, ds는 얘가 dt, d, r 세타인데, r이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r은 여기 있고, d 세타 dt가 뭐였어요? 얘가 돌아가는 각도였죠. r 오메가예요. 즉, 이거 돌아가는 어떤 각도만 주어지면 뭐예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 그 지점의 속도다. 예를 들어 이게 중심점이고, 이런 막대가 있는데, 얘가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고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길이가 L이고 얘가 2L인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막대가 얼마로? 오메가의 각도로 돌아간다면 A의 속도는 얼마냐면 L 오메가가 될 것이고, B 위치에 있는 물체 B의 속도는 2L 오메가라는 거죠. 즉 여기부터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에다가 각속도를 곱해주면 그 지지의 물체가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뭐가 돼요? 속도가 된다. 자, 가속도를 한번 봅시다. 가속도는, 자,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와 구심 가속도 두 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금방 얘기했듯이 이쪽 방향의 속도라는 거는 r 오메가였죠. 접선 방향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얼마나 빨라지느냐. 빨리빨리 점점 빨리 회전하면 요 AT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V가 접선 방향 속도가 R 오메가니까 R 앞으로 나오고 D 오메가 DT죠. 이게 알파예요. 즉, 이쪽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즉 가까속도가 있으면 뭐도 여기 있는 입체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접선 방향으로의 가속도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중심 방향 속도는 가속도는 자, 얘가 등속 운동을 할 때 등속 운동 V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하면 뭐예요? 접선 방향 가속도는 있어요, 없어요? V는 R 오메가인데 이 값이 일정하면 dt dv가 0이 되니까 이쪽 방향에는 가속도는 없죠.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도 중심 방향으로의 어떤 가속도를 있습니다. R분의 V제곱. 무슨 가속도예요? 그렇죠. 구심 가속도예요. 그래서 R 오메가 제곱. 왜냐면 V가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를 넣어주면 R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이 있어요. 즉, 이 접선 가속도라는 거는 얘가 점점 빨리 회전함으로써 그 방향으로의 가속도고, 이 AC 구심 가속도라는 거는 그냥 속도만 있으면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니까 구심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의 전체 가속도 방향은 얘하고 가속도가 벡터니까 두 개 더하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근데 만약 이쪽 방향으로의 뭐가 가속도가 없다면 얘 향이 없어지니까 이쪽 순수하게 중심 방향으로만 향할 겁니다. 그럼 그 크기는 자, 대각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토크라는 거는 자, 병진 운동 어떤 물체가 그냥 가속 운동하게 하는 힘은 원인은 F예요. 그죠? 근데 회전 운동의 변화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V로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얘가 속도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기 위해서는 힘 F가 주어져야 되죠. 근데 힘 F가 없으면, 힘 F가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계속해서 V의 속도로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의 변화 원인이 토크이기 때문에 토크라는 걸 좀 이따 정의할 거예요. 토크라는 게 있으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할 때 이 토크가 있으면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예요. 하지만 토크가 0이면 뭐예요? 오메가는 계속해서 오메가로 물체가 회전하게 되겠죠. 자, 그럼 토크의 정의는 뭐냐? 어떤 회전축이 있고, 고정된 회전축이 있고, 그로부터 힘을 작용하는 지점,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지점의 힘을 그 축으로부터, 모멘트 8이라고 하는데, 이 축으로부터 특별한 각도, 세타로 주게 되면, 자, 이게 회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회전은, 자, 이 힘 중에 힘을 나눠보면 F 코사인 세타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인 F 사인 세타 성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 땡기는 힘은 얘를 돌리지 못해요. 오직 뭐만? 요 수직한 힘 성분만 얘를 돌리게 되죠. 따라서 토크는 돌리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얘가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더 강하게 돌릴 수 있어요. 지렛대처럼 R 그 다음에 뭐예요? 수직 방향의 힘 F 사인 세타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예요? 이렇게 있을 때 힘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얘의 축으로부터 수직인 요 팔의 길이 얘는 R 사인 세타죠. 따라서 토크를 뭐라고 해야 돼요? R 사인 세타에다가 F의 수직인 이 길이의 성분에다가 F를 곱해줘도 되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R, F,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주의해야 될 건 요 세타라는 거는 요 각도라는 거죠. 요 각도. 쭉 연장하고 힘을 주는 요 각도입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요거보다 아마 요렇게 힘의 수직 성분을 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걸 쓰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자, 얘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R자 토크라는 거 반시계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둔다고 하면, 자, 지금 이 D1, F1은
F1 D1은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죠. 근데 F2 D2는 얘를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힘이 같다면 F1 D1하고 F2 D2 같다면 뭐예요? 얘는 회전하지 않을 것이고 토크가 0이니까 처음에 회전하지 않은 상태니까 오메가 0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메가 0일 거고, 만약에 얘가 F1이 더 크다면 반시계 방향 돌 것이고 D1 F1이 더 크다면 반시계 방향, D2 F2가 더 크다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즉 회전을 하는 거는 정지한 어떤 어, 회전, 물체가 회전을 하는 거는 알자 토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알자 토크가 작용하는 강체. 자, 우리가 그냥 유사성을 보면 F는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근데 지금 유사성을 보면 회전에서 F에 해당하는 거는 토크였죠. 토크는 A 대신에 항상 알파를 썼죠. 그리고 회전 운동에서는 요 M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I라는 물리량이죠. 이 I는 뭐냐면 회전 관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관성 모멘트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접선 방향의 힘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원의 접선 방향, 자, 힘을 FT, 이 접선 방향으로 FT라는 힘에 합력을 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접선 방향으로 AT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토크를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자, 좀 애매한데 지금 보면 토크라는 거는 요 M에 연결돼 있고 M이라고 보면, 자, 어떻게 돼요? R에다가 FT, 이게 합력, FT 합력을 곱한 게 이제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토크는 이게 지금 이거 시그마 빠졌는데 다시 토크는 R 곱하기 R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FT를 곱한 거죠. 수직 방향으로의 힘 FT를 곱한 거죠. 지금 수직 방향 본 거예요. 지금 사실 벡터긴 하지만 그렇게 따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R은 두고 얘가 MAT인데 MAT 접선 방향인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 AT가 접선 방향 거는 R 알파라고 했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R 제곱 알파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I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MR 제곱이라는 어떤 차원을 가지는 그런 양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걔가 물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그러한 요걸 I로 정의를 하는데 얘네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자가 첫 번째 입자 예를 들어 회전을 할 때 이 봉은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R1의 위치에 M1인 물체가 있고 R2인 물체에 R2 이거에 M2가 있다. 그럼 회전 관성은 자 뭐예요? M1 R1 제곱 더하기 M2 R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I는. 그죠? 각각을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하나만 하면 되죠. 지금은 하나에 대해서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쭉 연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 중심 구할 때처럼 이렇게 R 제곱 뭐예요? DM을 아주 잘게 질량을 나눠서 다 더해준 게 뭐예요? 회전 관성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운동 에너지는 자, 요거 증명 과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어떤 축에 대해서 고정된 축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 축에 대한 어떤 운동 에너지, 분명히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죠. 그거는 앞에서 구한 자, 이러한 물체, 예를 들어 이 축은 일단 생각 안 해요. 자, R 거리만큼 떨어진 물체가 질량을 M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오메가의 어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자, 얘는 2분의 1 I가 뭐예요? 지금
mr 제곱이죠.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죠. 근데 지금 보면 얘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는 r 오메가니까 회전하는 속도는 v는 r 오메가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자 r 오메가 v니까 얘는 2분의 1 mv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은 차원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축에 대해서 회전 관성을 알고 그 다음에 걔가 돌아가는 각속도를 안다면 그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양한 모양에 대한 어떤 회전 관성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걔가 얘라는 거죠. 다양한 이제 회전 관성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자 뭐예요? 요거는 그럼 회전 운동에서 i가 m에 해당하고 오메가가 뭐에 해당해요? v에 해당하는 그런 유사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토크는 i 알파라고 했지만 i가 약간 m의 역할을 하고 있죠. a 대신에 알파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평행축 정리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평행축 정리는 뭐냐면 어떤 물체에 있어서 자, 지금 꼭 판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자, 이런 쭉 이제 어떤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막대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길이가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하고 전체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얘 이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은 얼마냐면 ICM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은 얘가 12분의 1 ml 제곱이에요. 이거는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뭘 구하고 싶어요? 얘로부터 이 회전 중심 질량 중심을 통하는 회전축과 나란한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이제 질량 중심축을 통과하진 않지만 걔와 나란한 축에 대해 회전시켰을 때 회전관성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자, 이 축을 기준으로 한 걸 i라고 합시다. 이 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관성을 ICM이라고 하면 i라는 거는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돌린 회전관성 더하기 그 다음에는 모두 이 m이라는 질량이 모두 질량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점입자가 요 우리 새로운 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에 이제 뭐예요? 회전 간성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m에다가 이 거리가 2분의 l이니까 2분의 l 위치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4분의 1 ml 제곱이니까 해보면 3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됐어요? 자, 수직축 정리는 뭐냐? 수직축 정리는 자, 어떤 납작한 얘는 뭐예요? 평판 형태. 납작한 물체에 대해서만 물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요. 얘는 평행축 정리는 납작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구 모양 했을 때 이런 구를 통과하는 회전 관성을 알고 있다면 얘랑 나란한 요 끄트머리에서 돌릴 때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얘 구라고 했을 때 얘는 뭐 원판 같이 또는 납작한 고리처럼 어떤 납작한 놈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보면 자 지금 이런 고리가 있다고 칩시다. 고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Y, Z축이 있다고 하면 자 먼저 얘는 지금 잘 보면 납작하게 했을 때 이 납작한 판의 수직인 어떤 수직인 축에 대한 회전 간성이라는 거는 Z축에 대한 회전 간성은 이렇게 도는 거죠.
얘는 뭐냐면 요 납작한 요렇게 하면 동전이 누워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럼 IX랑 더하기 IY랑 같다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자 얘가 이렇게 고리라면 IZ에 의해서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얘가 전체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고리의 질량이 M이라면 얘는 전부 다 M의 거리에 있기 R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MR 제곱이 돼요. 근데 뭘 하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이 X축 그러니까 이 고리를 통과하는 X축 요거에 대해서 납작한 요 축에 대해서 한번 돌리고 싶은 거예요. 돌려서 대전관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대칭성에 의해서 IX를 통해 돌리나 IY를 통해 돌리나 동전이 누워있는 형태면 똑같겠죠. 이거 Y죠. 그러면 IX하고 IY를 같다고 치면 얘는 2i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2i가 될 거예요. 그러면 i는 뭐가 돼요? X축에 대해서 돌린 회전관성은 2분의 1 mr 제곱.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IY도 마찬가지겠죠. IX, IY 다 납작한 놈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곱. 그 다음에 회전 운동과 일 에너지. 요것도 이제 유사성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성을 이용하면 자 F가 해준 일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자 W는 F, DW는 F 우리가 DS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를 그냥 수직이라 생각하면 FDS가 되겠죠. 근데 토크는 똑같이 토크가 해준 일은 F에 해당하는 게 토크고 S에 해당하는 게 D세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분했을 때 1에너지 정리죠. W는 델타 K였잖아요. 그죠? 2분의 1 MVF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I의 제곱인데 얘는 그럼 똑같은 식으로 해주면 자, 운동에너지가 회전 운동에너지로 해주면 되죠. I 오메가 F 제곱 빼기 2분의 1 I 오메가 I의 제곱 이렇게 해서 병진 운동일 때는 그냥 델타 병진 운동에 대한 게 나타나고 얘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에너지 변화로 표현이 되더라. 일률도 마찬가지. 일률 P는 F일 때는 FV였는데 회전 운동일 때는 P는 토크에다가 오메가. 얘가 얘에 해당. 얘가 얘에 해당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증명 과정은 궁금한 사람만 그냥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의미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강체 굴림 운동. 자, 강체 굴림 운동은 뭐냐면 굴림 운동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굴림 운동은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그러니까 여기 미끄러짐이 없는 거예요. 미끄러짐 헛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질량 중심 운동을 보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이만큼 세타만큼 구르면 이 중심이 이만큼 와요. 그럼 요 길이하고 중심 이동한 거리하고 같죠. 왜냐면 중심 여기에서 중심 여기로 이동했으니까 S죠. 근데 미끄러지지 않고 왔다면 얘가 이렇게 구른 거리 요 호에 해당하는 얘랑 회전한 요 각도에 해당하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랑 S랑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 질량 중심이 속도라는 거는 dt분의 ds가 되겠죠. 근데 뭐예요? r 세타니까 r은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죠. r 오메가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굴림 운동에서는 질량 중심의 속도라는 것이 반지름 곱하기 걔가 굴러가는 각속도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착각가 만드는 게 우리 앞에서 V는 그냥 R 오메가였잖아요 라고 한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뭐예요? 이 질량 중심이 이동하는 속도가 R 오메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요 V R 오메가는 뭐예요? 요게 R일 때 요 지점이 오메가로 들어가면 이 지점의 속도가 R 오메가라는 거였고 얘는 굴림 운동에서 이 중심점의 이동 거리가 R 오메가랑 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얘에서 앞에서 V는 R 오메가 할 때는 R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가 오메가로 이제 회전한다면 뭐예요? 이 지점이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가 V라는 뜻인데
얘는 질량 중심 이동하는 거리가 속도가 VCM, 그러니까 질량 중심 이동하는 속도 VCM이 R 오메가라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굴림 운동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회전 운동하고 이 질량 중심이 다 같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 이런 놈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질량 얘가 이렇게 전체 걔가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거니까 잘 보면 자 오메가로 돈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쪽 지점 얘가 R이라고 하고 R이라고 하면 이 지점의 회전 속도는 R 오메가죠. 얘도 R 오메가인데 얘는 뒤쪽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고 얘는 다 같이 앞으로 나가니까. 근데 굴림 운동할 때의 VCM 뭐라고요? R 오메가, R 오메가, R 오메가죠. 근데 얘는 R 오메가가 합해지죠. 앞으로 가면서 앞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 오메가가 되니까 질량 중심의 2배가 되고, 얘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더하니까 그냥 R 오메가가 되니까 VCM. 얘는 앞으로 뒤로 회전하면서 앞으로 얘가 나가지만 그만큼 뒤로 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리지 않고 놀 때 보면 여기는 굉장히 빠르니까 바퀴살이 안 보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순간적으로 정지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바퀴살이 다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얘를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라는 것,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 자,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이제 속도의 제곱. 즉, 얘가 그냥 운동한다고 하니까 M이란 질량이 VCM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죠.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거죠. 이 회전의 요소.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에다가 예, 그에 대해서 도는 오메가 제곱을 해주면 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즉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굴림 운동을 순수 회전 운동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점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속 정지하는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 얘를 축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아까 얘가 앞으로 운동하면서 거의 회전하는 운동으로 봤는데 얘는 뭘로 봐요? 얘가 순간순간 얘가 정지한 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 마치 이렇게 놓고 이런 놈을 이 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회전간선을 구해보면 얘는 뭘 구해보냐면 수직축 정리에서 이런 축에 의한 회전간성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얘가 바퀴야. 바퀴죠? 그러면 다 비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이라면 얘의 회전간성은 MR 제곱이에요. 그리고 모든 질량이 여기 모여 있다고 치고 이 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바퀴가 많이 다 비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축으로 한 회전간성을 구해보자. 그러면 그 P점을 축으로 한 회전간성을 IP라고 한다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간성 더하기,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똑같이 이렇게 회전한다면 자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한 회전간성 이제 모른다고 해요. 바퀴살하고 막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모든 질량이 이 중심에 모여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새로운 축에 대해서 회전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R이고 모든 질량이 M이 모여 있다면 돌면 MR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회전 운동 에너지만 따져주면 되니까 IP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신 IP 대신에 얘를 넣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처럼 정리할 수 있죠.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뭐예요? R 오메가의 제곱인데 이게 뭐예요? VCM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식의 형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굴림 운동할 때는 그냥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어떤 부피가 있어요. 연속 질량 분포에 의한 회전 관성을 구하는 어떤 문제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고 한번 어떤 식으로 이 I는 R제곱 DM을 적용시키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